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인데,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이제 문재인을 기소를 했다. 그, 딸 문다혜하고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해서 전 사이지만 서창호라는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72세, 72살이고요. 서창호 씨는 45살입니다. 문다혜는 41살이고요. 2억 1,700만 원을 이제 받았다. 하이이스타 젯에서. 그러니까 어, 이상직 이스타 항공의 실소유주를 그 중소벤처기업 이 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을 해주고 전주에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거죠. 대신에 그 문다희 씨 한 일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이주 비용 그다음에 이제 서창호 옛날 그 사위 봉급받은 거 이런 액수를 따져서 2억 1,700만 원 뇌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뭐, 지난 3년 동안 계속 보도가 됐던 거고,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문재인을 드디어 재판을 넘겼다라는 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의 5년, 문정권 5년 동안 그 미친 듯이 뛰어올랐던 강남 집값 통계 조작, 그 다음에 양극화 지수의 끝없는 확장, 원자력 산업의 붕괴, 자영업자들 완전히 쫄딱 망했고 나라 빚은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북한의 핵탄두는 계속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또 정권을 달라면서 표를 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것이죠. 참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권의 악몽 5년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문재인 기소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무튼 끝을 파헤쳐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문재인과 관련된 것은 한 N7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낱낱이 다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국회 시정연설 하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매국 협상 중단,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손 피켓을 든 시위가 이제 저러고 있는데 저것을 보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뭐가 됐든 다 매국이 되는 거고 중국하고 협상을 하면은 다 그것이 에, 균형 외교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곧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을 할 텐데 앞서서 초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매국 협상, 친일 매국, 친미 매국 이런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묻지마 프레임 있잖아요. 그게 떠올라서 저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저 손팻말을 들고 있는 저 장면이 앞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재인 정권 때처럼 또 친중 정책과 친중 노선과 친중 목소리가 또 본격적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2 플러스 2 통상 협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네 사람 이제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만족해 했다고 그래요. 뭐 성과가 있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사진 보여드리면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네. 구체적인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건진법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그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준다고 했는데 뭐 본인이 잃어버렸다라고 했다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건진법사 집에서 이른바 관봉권이라고 그래서 그 100장씩 5만 원권 이렇게 띠지로 묶은 거, 그 돈이 5천만 원이 집에서 나와서 그 돈이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관봉권을 집안에 보유하고 있었던 거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새로 나온 건 김건희 권유로 윤석열 대선 캠프를 지원을 했다. 건진법사가.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틴트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밝힘에 따라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4월 25일 오늘 아마 뜨겁게 홍준표, 한동훈 아주 뜨거운 그 맞짱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와 단일화,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 의지를 밝히는 한덕수와의 단일화, 아,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질 걸로 봐서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 최종 후보죠. 누가 되든 한덕수하고 이 단일화, 이것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확대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그 취지의 시정연설을 이제 길게 했는데 삿대질이 있었고 뭐 고성이 오가고, 한덕수 대행은 미국 관세 협상, 그다음에 산불 피해, 그다음에 인공지능 AI가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에, 그 추가 경정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막 보냈고 민주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라라는 훈계와 질책성 발언을 한동훈 한덕수 대행 거기 좀 앉아 계시라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 뉴치입니다. 그 윤희숙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연구원장 전 의원이죠. 네, 국민의힘의 정책을 방송을 통해서 연설을 했는데 계엄을 뉘우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윤희숙 연설 파문. 대통령 권력에 줄 서는 정치. 계엄은 썩은 보름이 터진 결과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어제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가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이다. 계엄은 우리 정치가 썩어 고름이 터진 결과다. KBS에서 TV와 라디오로 녹화 중계됐다고 그래요. 윤희숙 원장이 당의 노선과 정책 기조를 국민에게 알리는 법정연설에 국민의힘 대표로 나와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그로 인해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국민의힘 차원의 뜻이 반영된 것 같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원장의 이 같은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연설 방송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계엄,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계엄의 늪과 탄핵의 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올해 1월, 2월, 3월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 역성장, 거꾸로 가는, 주저앉는 역성장이 현실이 됐습니다. 내수도 부진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산불이 또 악재가 됐습니다. 세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올해 성장률 1%도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였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얘기 잠깐만 더 해보면 아무튼 그 연설 내용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보수당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했는데 계엄은 그러한 정치 고름이 터진 결과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남은 것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이다.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들어서는 새로운 대통령은 1호 당원이 아니라 1호 국민이 되어야 한다. 취임 첫날 정적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 취임 즉시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3년 임기 약속 후 개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양자 대결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은 중요하죠. 어, 왜냐하면 한쪽이 굳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굳은 자라고 봤을 때 이쪽에 누가 나와야 이재명하고 맞서 싸울 만한가 이제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비슷한데요. 양자 대결을 펼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재명은 40% 중반쯤 나오는 거고, 한덕수 30, 홍준표 29, 김문수 27, 한동훈 2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한 조사 결과인데,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변화가 올 겁니다. 변화가 와서 결국은 그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더더군다나 한덕수 대행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론만 되고 있는 거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출마 선언문 내용에 무슨 콘텐츠가 담길 것이냐, 또 한덕수 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찌어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양자 토론, TV 인터뷰, 신문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한덕수 대행이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온 언론이 계속 따라 붙으면서 하루 종일 보도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현재 이제 이렇다는 건데,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4월 말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40일 뒤, 40일 뒤, 6월 3일이 40일 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많은 시간이. 큰 변동이 아마 두세 차례 있을 겁니다.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대기업을 저격을 하고 독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재계는 이재명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이재명 스스로는 나는 친노동이다. 주 4.5일제로 근로시간 단축하고 상법 개정안, 뭐 노란 봉투법 주도하고 있잖아요. 주 52시간 예외 허용하겠다 검토하려다 지지층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서게 됐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재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노조 정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기업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을 되짚어 보면은, 공정한 기회는 양보가 아닌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는 이 자리에서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또는 재벌 돈 안 갚는 것 뭐라 안 하면 서민 대출에는 어수선이냐, 이런 말. 성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나는 친노동이지만 반기업은 아니다. 복지 예산을 확대할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겠다. 그러다가 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말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어, 백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불 전략을 알고 있는가?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후보, 최종 후보가 누가 됐든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거기 원하는 장소, 거기 원하는 시간, 거기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 방식대로
싸우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생각지 못했던 시간대에,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프레임으로 가면 이건 지는 길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다른 프레임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